자, 근본적으로 내가 왜 있나 말이야. 왜 생각하고 느끼고 말이야. 이게 왜 하냐?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생명 지키는 거라고요. 생명 지키는 거. 에?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자아라는 가지고 있는 게 뭐 존재하지도 않는 자아, 허상의 자아를 만들고 말이야. 이 생각, 이거 다 허상이죠. 느낌도 허상이고 감정도 허상이거든. 이걸 왜 하나 말이야. 생명 지키는 거라고. 이게 핵심이라고요. 네. 간단하게 요약하면 말이에요. 내관과 시상하부에서 활성화돼서 몸이 변하고 이 선호를 선엽에서 받아서 의식으로 신호를 보내면 선엽은 의식의 경계에 있다 그랬죠. 감문 들어온 신호를 지금은 감정 전 단계예요. 요거를 이제 이름을 붙여서 우울, 불안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감정을 만들고 그거를 처리한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감정의 핵심이고 의식이 이제 우리의 인식이 보조다. 이렇게 하면 아니 내가 모든 걸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데 이게 핵심이지 이게 보조라고? 네. 보조입니다. 보조. 반사적으로 하던 것이 이제는 주위 환경을 고려해서 감정이라는 요약본으로 딱 하나로 표현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이제 살아간다. 전략을 짜고 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일상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좀 보면, 일상에서 하는 걸 보면은, 누가가 어떤 그냥 상사가 짜증나잖아요. 상사가 짜증나. 이렇게 나오는 거. 요게 감정의 핵심본, 요약본. 그냥 상사가 뭘 하면 그냥 괜히 짜증나. 탁 나는 거. 그 끝이랑. 요게 지금 상태를 다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짜증나는 걸 내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설명하잖아요. 제가 뭐 쓸데없는 잔소리를 하고, 제가 뭐 해서 그렇고, 이유를 갖다 붙이고, 요 합리화하는 거라고.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요까지 지나는 설명을 했어요.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건 몰라도 돼. 사실 이건 몰라도 돼.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지나해 왔거든요. 지금부터 중요해요. 지금부터만 알아도 됩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뭔가 하면 의식적으로 알아차린 이 감정 핵심이라고 그러죠. 이 감정 그대로 행동에 옮길 거냐 안 할 거냐, 행동에 안 옮길 거냐를 한 번 더 판단합니다. 이 기분이 뭐 드는데 이 기분을 행동을 좋은 기분이 드는데 막 행동으로 막 쫓아갈 거냐? 나쁜 기분 들어가지고 막 짜증을 확 내고 막 화를 낼 거냐? 이 행동을 하는 게 유리하냐? 안 하는 게 유리하냐? 하는 게 불리하냐를 판단합니다. OFC에서 판단합니다. 요게 이제 도약한 거예요. 또 도약을 합니다. OFC가 뭔가 하면은 그 오비트 프론탈 코텍스라는데 안화 전두 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고 OFC 지금부터 약자로 제가 설명할게요. OFC에서 판단합니다. 이게 전전두가 있는데 전전두 피지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판단기 분별기입니다. 편도체는 원시적 판단기라면 이거는 의식으로 판단하는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분별하는 이 OFC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적을 받았다고 합시다. 누가 지적을 받는 상황이 오면은 이전까지는 어땠다고요? 바로 도망가거나 덤비거나 했다고. 그런데 이제 상대가 상사네? 그러면 이 기분을 표현하는 게 유리할까? 오히려 불리할까? 판단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이게 OFC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또다시 진화적 도약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옛날에는 이런 기분이 들면 몸이 흥분하고 이런 기분이 들면 덤비거나 도망가거나 이랬는데 이제는 화를 낼까? 참을까? 이거를 판단해요. 내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OFC에서 의식적으로 요 기능이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상사가 지적질을 한다고 하면 요거를 그래 뭐 한 수 배우겠네 가르침이라고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짜증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한 거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 짜증이라고 자동으로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막 선택을 해놓고 이걸 막 정당화하고 합리화하잖아요. 내가 짜증나는 건 당연해. 저 사람이 뭐 이상한 짓을 해서 그래. 야,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한 결정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합리화하는 게 뭐다? OFC입니다. 예,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한테 유리할까 안 할까 해서 그걸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요게 이제는 뭐 하나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 상사가 짜증을 내면 가르침이다, 짜증이다, 이렇게 선택 안 하고, 그냥 짜증으로 자동으로 나온다고. 그럼 그걸 이유를 설명하고 한다고. 그 자동이 되는 것은 뒤에 설명합니다. 예. 맨날 변명하는 사람 있죠. 이게 바로 이런 습관이야. 누가 하고 나면 짜증 내고 나면 맨날 말이야. 자기 변명해요. 막 이유를 설명하고, 막 합리화하고, 이거 습관. 예. 그게 습관이 되면 또 나중에 그런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짜증을 탁 내. 그러면 또 자동으로 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습관을 변명해. 이게 자동 고리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살면서 하는 판단하는 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분별하는 거. 바로 요겁니다. 요거 다루어야 이 분별이 사라진다고. 나에게 좋다, 나쁘냐라는 기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네? 요거, 그, 마음 공부할 때, 요걸 다루어야 돼. 요거요. 예.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첫 번째는 수용기. 두 번째는 편도체와 해마. 세 번째는 OFC부터 지나가는 거. 요거 전부 다 새로 생긴 거라고. 예. 이 두 가지 다가 있으면서 세 번째 된 거죠. 예. 그러면 OFC의 판단도 뭘로 하냐? 해마의 과거 자료로 한다고요. 기억으로 한다고요. 옛날에 계속 짜증나고 했던 그 기억으로 이런 상황이 부딪히면 짜증이 탁 난다고. 이건 나한테 나쁜 거야. 자동으로 판단해가지고 짜증을 확 낸다고. 네, 기억을 한다고요. 지금 상황이 이러는 거 보니까 이건 유리할 거야 라고 말이야. 네? 하니까 말이야.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이걸 또 OFC 자동 판단한다고. 자, 뭐 그렇게 하고 요 OFC에서 판단한 거, 좋다, 나쁘다 판단한 것은 어디로 가냐 하면 ACC로 갑니다. 그 중에서도 벤트랄 ACC라고. 이게 뭔가 하면 전방 대상 피질인데 어렵습니다. 벤트랄은 복축, 우리가 밑에 있는 ACC 그 부분이 흥분합니다. 유리하면 좋은 감정으로, 불리하면 안 좋은 괴로움으로 자극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드디어 의식 레벨에서 느끼는 자각 단계가 VACC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자각입니다. 내가 드디어 아는 거예요. 어이 괴롭네. 아이 뭐 기분 좋네. 이 감정을 안다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 뒤에 나오나? 요게 뭘 하는가 하면은 감정을 드디어 아는 건데 어떤 이거 ACC 전방 대상 비질 그 중에서도 VACC가 이제 손상을 입어요. 전방 대상 비질이 ACC가 손상을 입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그 사람한테 반돌로 몸을 막 찔러요. 그럼 어떻습니까? 물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통증은 있는데요. 괴롭지는 않아요. 이래요. 통증하고 괴로운 감정은 감정이거든요. 감정. 통증은 그냥 통증이고 감정을 못 느껴요. VACC가 고장이 나면. 그래서 통증 따끔따끔하고 있는데 괴롭지는 않는데 아프지는 않는데요. 이래요. 네, 통증하고 아픈 건 다른. 아픈 거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VACC에서 이제 이게 좋다, 나쁘다 판단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DACC, 도잘 anterior cingulate cortex 위쪽에 있는 전방 대상 피질로 이제 딱 됩니다. 그럼 이건 뭐 하는가 하면은 뭐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추구하게, 집중하게. 예, 집중하게 한다고요. 그러면 나쁘다라는 감정이 탁 오면 도망가야지라는 판단을 요놈 DACC에서 계속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 생긴다고요. 우리가 뭐 명상에서 호흡에 집중한다 할 때 요게 DACC가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 호흡 집중 잘 안 된다고. 잡생각 많이 나고 이거 안 돼요. 하나에 집중하게 하는 거. 집중하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전전두 피질
프리프론탈 코텍스. 예? 그 중에서 DL, 도조라테럴, DLPFC,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위쪽 바깥에 있는 PFC예요. 전전도 피지예요. DLPFC. 우리가 뭐, PFC는 알죠? MPFC. 예? 안쪽, 내측 전전도 피질. DLPFC. 요 바깥쪽에, 요게 뭐 하는가 하면 전략자입니다. 그것도 뭐로? 해마의 과거 경험을 응용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짭니다. DLPFC에서. 전략을 딱 짜요.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이런 거였어. 이 감정적 자각을 하고, 그럼 집중해. DAC 집중해.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DLPFC에서, 야, 그럼 이리 해야 될 것 같아. 전략을 딱 짠다고요. 전략을 딱 짜면, 요게 최종 승인 마지막에 딱 갑니다. 어딘가 하면 MPFC. 소위 말하는 내측 전전도 피질. 그 중에서 벤트랄, 밑에 쪽입니다. VMPFC에서 딱 갑니다. 그럼 VMPFC가 승인자입니다. 이러면 되겠네. 딱 받아들이면 그래 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VMPFC가 딱 받아들이면 어떻게 한다? VACC에서 기분이 좋다 말이야. 그 방향을 계속 집중해라. DACC에서 집중해라 말이야. DLPFC에서 목표 세우고 행동해라 말이야. 이게 딱 일순간이 되는 겁니다. 몸말에서 온 신호를 편도체에서 증폭한 신호를 섭렵을 통해서 의식에 딱 올라오면 요 관계를 딱 거치는 겁니다. 요 단계를 딱 거쳐서 이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OFC에서 좋다 나쁘다 판단하고 유리하냐 안 하냐 하면 VACC에서 나쁜 거다라고 감정이 오면 DLPFC에서 이게 문제가 있네? 그럼 뭐 도망가야 되나? 어떤 전략을 딱 짜. 그러면 DACC에서는 그 문제 집중해라고 하는. 그러면 VMPC에서 이거 맞네, 문제가 있네 라고 하는 순간에 샥 승인이 받으면 여기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고 여기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 번 돌려봐야 될 수 있어요. OFC에서 좋고 나쁨, 유불리,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한다. 그 다음에 VACS에서 좋고 나쁘다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괴롭다, 기분 좋다 느끼고 DACC에서 주의를 집중하게 합니다. DLPFC에서는 드디어 목표를 세우고 추구하게 하고 VMPC에서는 최종 승인 받아들이는데 그게 말이 되네 라고 합니다. 자, 이 강의하는 저가 강의하는 이것도 여러분이 듣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 VMPFC에서 안 받아들여요. 뭔 저 헛소리야. 이 치부하면요 채널 핵 돌릴 겁니다. 이 VMPFC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잡한 걸 왜 알아야 되냐? 왜 알아야 되냐? 예. 이게 그래도 제가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그 정신 내각을 진짜 너무 쉽게 요약한 거예요. 정말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알아야 되냐 하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짜증이 난다고 할 때 말입니다. 짜증이 나면 OFC에서 뭐 한다 그랬죠? 좋고 나쁜 유불리를 판단한다 그랬죠. 그럼 짜증이 확 나면 OFC에서 이 판단이 진짜 제대로 한 게 맞나?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판단했는데 나를 가르친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판단이 맞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VACC에는 너무나 예민해져 가지고 별거 아닌 말을 내가 괜히 짜증난다고 괴롭다고 해서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럼 DLFC에서는 뭐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그 짜증나는 거에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전략이 문제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해마가 과거에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 내가 그런 건지 이거 아는 거예요. 이거 그래야지 짜증이 해결된다고요. 짜증나는 게. 이제 나중에 이제 단계별로 이제 내가 다 하나씩 이제 해 나갈 건데 그래서 이 복잡한 걸 아는 거예요. 어느 단계에서 뭘 건드릴지 그거 알아야 된다고요. 수행도 똑같아요. 수행도. 집중하는 거, 어느 단계에서 뭐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내가 지금 강화하고 해야 되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은 말이야. 내간 시상하부, 이거 뭐냐, 몸의 각성, 몸의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 몸이 많이 확, 그러면 우리가 몸의 반응을 다루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내간과 시상하부, 이걸 해야 된다고. 이게 몸의 문제거든요. 그래, 감정은 많은 사람들이 몸의 문제라고 이야기한다고. 왜? 가장 뿌리인 내간과 시상하부의 몸의 반응에서부터 올라온 거니까 이걸 다룬다고요. 그래서 뭐 한다? 다 알죠? 호흡. 그래서 릴렉스, 이완. 내간과 시상하부에서 몸이 반응하고 이거 지금 다루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처음에 시작점이니까. 그래서 호흡하고 몸을 이완하고 릴렉스하고 말이야.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뭐 하는지를 알고 해야 된다고. 뭐 하는지도 모르니까 지금 막 오리무중이라고요. 그 다음에 섭렵에서 뭐는 의식의 전단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반응을, 의식의 전단계 몸의 반응을 나오는 섭렵을, 의식의 전단계 반응을 느끼고 다루는 거. 이게 명상에도 되게 많이 한다고요. 내면에 있는 장기의 움직임, 반응들을 본다고요. 그걸 다 느끼려고 하는. 이게 섭렵을 다루는 거라고. 의식의 전단계, 감정의 전단계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지과학에서 인지과학이라든지 CBT 같은 데서 많이 하잖아요. 보면 그건 OFC 단계 다루는 거예요. OFC. 유불리, 판단, 따지는 거, 분별. 그게 우리가 불교에서 분별하지 마라. 이거 다루는 방법이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ACC는 뭐 하겠습니까? 개통. 괴로움. 예. 이거 다루는 거라고. 그래서 인생은 고다, 불교자, 고. 이게 ACC. 그럼 ACC, 고를 없애면 되나? 없애면 안 돼요. 고통이 없으면, 괴로움이 없으면 죽는 거지. 못 살아난다고. 예. 이 레벨을 다루고 하는 게. 그 다음에 DLPFC는 아까 했잖아요. 전략 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기는 전략을 짠 게 올바르게 짠 거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VMPFC는 뭐합니까? 받아들이는 거잖아. 받아들임. 모든 걸 수용한다. 여기서 하는 거라고, 여기서 하는 거. 수용한다. 수용이 안만 해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맨날 나는 다 수용한다 하고 말로 떠들어 봐야 됩니까? VMPFC가 딱 받아들이지 않고 문을 딱 닫고 있는데 뭐가 돼요? 이거 어떻게 열 거냐? 이거 공부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해마는 과거 기억이잖아. 기억에서부터 모든 이 판단이 어디서 온다? 모든 판단은 해마의 과거 기억. 나도 모르는 과거의 무의식적 기억에서부터 데이터를 제공해주면 이런 것들이 따라락 판단을 한다고요. 요 해마의 기억을 불교에서는 업식이라고 하잖아요. 아레아식이라고 한다고요. 요게 모든 해석과 판단의 근본 뿌리라고. 그래서 아레아식을 불교에 다루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정신과 신대학에서 무의식 다루려고 노력하잖아요. 무의식적 동기 다루려고. 이게 데이터거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무턱대고 명상하는 게 아니고, 무턱대고 생각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고.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자, 다음에 VMPFC에서 승인한 거죠. 받아들인 것. 이게 관념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자아라고, 자아는 이야기 덩어리거든요. 스토리의 덩어리라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수긍한 것. 그 다음에 DACC에서, 이거 중요해요. 집중하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완고해지는 거예요. 유연성이 없어요. 생각에 갇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도 이 VMPC하고 DADC가 완고해서 제가 말하는 것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생각에 갇힌다 말이에요. 이 생각에 완고한 것도 왜냐? 과거의 경험 보고 들은 해마가 또 관여한다고요. 그러면 이 생각의 유연성, 생각의 확장성, 어디를 다루어야 된다? 해마 다루어야 되고, 주의 집중하고 있는 DAC가 없으면 주의 집중이 안 돼. 이게 약하면 ADHD 산만해져요. 이거 다뤄야 되고. VMPFC, 성인 받아들이는 거. 이거를 다뤄야 된다. 예를 들면 자꾸 이런 걸 내가 지금 이해를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도약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 스스로 해마의 기억을 도움을 받아서 상사가 야단치는 것을 짜증을 표현할 건지 안 할 건지 뭐 이게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걸로 진화를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갈 길이 한 6억 3천만 년 전에서 한 1,000만 년 전 정도 남았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끝나갑니다.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로 이제 옵니다. 지금 우리 삶 시대. 아직은 그 전 단계예요. 여기서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의식적, 의도적 판단도 근거가 되는 게 뭡니까? 과거 기억이거든. 과거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로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 맞나라는 의심이 들어야 돼요. 과거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 기억이 없으면 뭐 치매 환자처럼 되겠죠. 판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판단이 없으면 뭐 역시 치매나 뭐 이런 심각한 질병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 기억으로 오늘을 산단 말입니다. 과거를 완전히 벗어나서 진짜 지금 여기에 사는 게 맞나? 라는 의문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산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이냐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시잖아요. 어제의 너가 오늘, 지금의 너다. 오늘의 너가, 오늘의 너의 생각이 내일의 너가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내각을 이해하면 이 말이 가슴에 확 와닿아야 돼. 모든 반발과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은 해마의 과거의 기억, 업식, 불교식으로 하면 아레아식에서부터 그걸 자료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뭔가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어제의 나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일의 나는 뭐냐? 오늘의 나다 말입니다.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 이야기 아니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방대한 이야기에 넘어가고 자, 이 모든 게 생명유지라는 거대한 목표가 있는 겁니다. 생명이 없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유지가 핵심이에요. 핵심은, 그 생명유지의 핵심은 뭐다? 감정이다. 감정. 감정 밑에는 뭐가 있다? 생존이다. 생명이다. 생명체가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게 핵심입니다. 생명을 떠나서 뭐가 있습니까?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 많더라고. 생명을 떠나서 뭐가 있냐고요. 무슨 진리가 있고 뭐가 있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말이야. 무상하고 말이야. 이게 내가 아니고 말이야. 몸이 별거 아닌 것으로 오해합니다. 불교든 기독교든 석가모니나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단 말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신체라는 게 어차피 없어질 것, 무상한 걸로 여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여긴다고요. 영혼이나 정신, 우리의 이런 의식, 이게 중요하고, 이런 게 없으면 뭐다? 개돼지처럼, 짐승처럼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말이야. 영혼이나 정신이 없으면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게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데카르트라고요, 데카르트. 데카르트 사고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데카르트 사고에 지배받고 있다고요. 데카르트가 오류가 많죠? 데카르트의 오류라는 책도 있고, 지금은 데카르트가 신랄하게 비판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과학이 발전하고 내각이 나오고 하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분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이분한다고. 우리 의식과 몸을 이분한다고요. 의식과 몸을 이분하니까 몸은 없어질 덩어리, 몸덩어리, 육체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몸이 의식이라니까요. 아무튼 부처님이 어디 몸은 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그런 게 불경에 있습니까? 나는 뭐 불경을 많이 안 읽어서 모르지만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죠. 어디 생명 이게 그런 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지금 사는 거는 비루하게 말이야. 살아도 말이야.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 말이야. 지금 삶이 뭐 중요하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다? 데카르트 사고라고요.
이건 예수님이 가르침이 아니라고요.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오해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긴다? 죽이고 자살하고 에? 자기도 모르게 생명을 경시하잖아요. 요즘 10대들, 20대들 자해가 너무 많아요. 다 아실 거예요. 저는 뭐 이 분야에 이 근무에서 너무 잘 아는데 너무 많다고요. 이까지 몸에 말이야. 이까지 몸 상처 하나 내는 게 뭐가 중요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까지 몸이 어디 있어요? 생명이 핵심이라고요. 그런데 말이야. 종교도 그렇고 데카르트도 그렇고 가르치는 뭐로 가르쳐요? 이 몸뚱아리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경시하지요. 까짓 거 뭐 칼로 좀 상처 내면 어때? 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행행하고 있다고요. 많은 종교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교인들 반성하셔야 돼. 데카르트도 반성해야 되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안 되고 예수와 부처는 뭘 했다? 생명을 노래했다고요. 생명을 노래했다고요. 어떤 생명도 함부로 하지 마라. 생명을 노래했다고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말이야. 데카르트처럼 철학이 되고 막 사상이 되고 말이야. 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 돼야 된다고. 신앙 여러분 잘 아시죠? 신앙이 뭡니까? 앙열에 보는 심신입니다. 앙열에 보는 심신. 열에 보는 심신. 이 첫자 끝자를 뒤바뀌어가 신앙이 된 거예요. 우러러 본단 말입니다. 예. 본 마음, 본가, 의식, 하나님, 예? 네 마음 안에 있다는 그거를 추앙하는 게 신앙이라고요. 앙열에 본원 심심이라고요. 앙열에 불성을 추앙하는 거. 하나님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추앙하는 거. 이게 신앙이라고요. 자라는 게 말이야. 예? 지가 주인인지 알고 말이야. 의식과 신성, 불성 이걸 압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걸 추앙해야 된다고. 마음 공부는 감정 돌봄, 감정 다스림, 감정 챙김입니다. 감정에서부터 생각이 나오는 거고요. 생각은 감정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생각 챙기면 저절로 감정 챙기면 저절로 생각은 끝나는 거라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각, 사고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요. 논리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요. 사상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자꾸 머리로 공부하고 있잖아요. 머리로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네. 생명 현상의 근본을 본다. 네. 이걸 봐야 된다고. 자꾸 머리로 사상 공부하고 논리 공부하고, 예? 그건 다 안 된다고요. 또 영혼이 중요하다고 하니, 영혼이 중요하고, 뭐 영혼이 거하는 집이 몸이니까 몸을 잘 돌봐야 된다. 이 정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영혼이 중요하고, 영혼이 몸 안에 거하니까 몸이 중요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 이보다, 하여튼 간에 뭐,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과,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깨닫는 게 뭐냐 말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죠. 깨닫는 게 뭐냐? 뭐, 불교적 깨달음을 떠나서 안다는 게 뭐냐 말입니다. 안다는 게. 우리가 뮤지컬 영화를 보잖아요. 뮤지컬 영화를 보면 그 영화 줄거리를 다 읽어봐. 그럼 다 알아요. 이거 아는 겁니까? 예. 뮤지컬 영화를 보고 느끼는 거예요. 줄거리 다 알아도 아는 게 아니라고요. 느끼는 것. 감동받는 것. 이게 아는 거라고요. 깨닫는 거의 중심은 뭐가 있다? 감정이라고요. 감정. 아하 하고 딱 느끼는 거라고요. 그거를 머리로 생각하잖아요. 논리. 그러니까 뭐 불교 철학, 불교 사상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철학과 사상이 다 돼버렸어. 감정이 핵심이라고. 아하. 느낌. 영화 보고 말이에요. 줄거리 아는 게 아니고요. 느끼는 거라고요. 감정. 이런 감정을 맞이해. 지금까지 낮은 것으로 취급해가지고 말이야. 이성적 사고, 논리는 고등한 거고 말이야. 이게 전부 사상 아닙니까? 사상. 데카르트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종교도 말이에요. 전부 다 교리 위주가 됐잖아요.
교리로. 그래, 뭐 사상, 철학, 뭐 이게 다 돼버렸다고요. 예? 교부 사상, 뭐 불교 사상, 불교 철학. 전부 생각, 사고로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되겠습니까? 예? 아하 하는 거라고, 아하. 아하. 감이 딱 온다고. 이거. 예.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옵니까? 여러분, 이게 좀, 한번 들으시니까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이 내용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각을 총정리해 놓은 거는 뭐,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공부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걸 듣고, 나한테 암이 와야 돼. 아하, 내 삶에 암이 딱 와야 되지. 뭐, 지식 공부해가 뭐 하겠어요. 예. 뭐, 지식 공부, 책 보면 있지만, 그 책을 많이 봐야 되니까, 요거 보면 지식 공부 되긴 됩니다. 요약 해놨으니까. 이 영상 보면서도 사고로 논리로 지금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하는 오늘 이 말도 수만 가지 논리적 오류가 있을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리적 오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논리 사고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아무튼 이게 지금 이제 또 계속을 해나가야 되는데, 자, 아무튼 계속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부터 다 왔습니다.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자극은 바로 자동적으로 반응하기 떠나서, 과거의 기억으로 무엇을 판단했던 게 더 유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하는 단계로 왔단 말이에요. 스스로 판단하는 단계에 왔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세 번째 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걸 해야 돼. 듣다가 지겨워서 다 돌리실 분도 있는데 이거 해야 돼. 이건 뭐 그렇습니다. 자극이 오면은 일일이 분석하고 좋고 나쁨 유불리를 판단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자극이 오면 그저 바로 반응하면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낯선 환경이 오니까 바로 반응이 안 돼.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참고해서 판단이 좋아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세대 같으면 좋고 나쁨이 들더라도 뭐 함부로 상사한테 화내고 하면 안 돼. 뭐가 내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져가지고 판단해야 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생존에 유리합니다,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요. 뇌는 우리 몸의 2%밖에 안 돼요, 2%. 그런데 20% 에너지를 씁니다. 에너지를 무지무지하게 먹는다고. AI하고 똑같아요, AI. AI가 뭐 전력이 없어서 난리라 그러잖아요. AI 전기를 많이 먹고 에너지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 뇌는 AI는 뭐 전력 발전소 세우면 되지만 뇌는 뭐 에너지를 무한정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몸이 뭐 그렇으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줄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를 줄여야 돼. 그래서 뇌는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내가 이 3단계 엄청난 도약, 지금의 우리입니다. 반복되는 것은 자동화했습니다. 반복되는 건 자동화. 왜냐하면 신경가소성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뇌는 계속 쓰면 글로 길이 나고 안 쓰는 건 길이 끊깁니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신경가소성이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된 것은 자동화됩니다. 반복하면 길이 넓어지거든요. 일반 길도 똑같잖아요. 계속 다니면 길이 넓어진다고. 그래서 늘 많이 하는 것은 자동화해서 에너지를 줄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얘기했던 가르침으로 할 거냐 꾸지람으로 해석할 거냐 이거는 선택이잖아요. 꾸지람으로 해석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 아닙니까? 가르침으로 해석하면 뭐 짜증이 날 일이 없습니까? 그래서 상사가 지적하는 것을 가르침으로 해석할 거냐 꾸지람으로 해석할 거냐 선택인데 늘 하던 해석,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 해석은 해마에 기억됩니다. 그 기억은 다음 해석하는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똑같이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꾸지람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마에 기억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오니까 해마가 자료를 갖다 주니까 또 꾸지람으로 해석하니까 또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 그게 또 해마에 기억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동화돼서 무의식적으로 탁 짜증이 올라옵니다. 해석도 하기 전에. 우리는 다시 자동화를 만들었어요. 다시 자동화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해석이 올라오는 것을 불교에서는 업식 정화라고 이야기하고 정신의학에서는 무의식적 동기라고 부른다고요. 이게. 우리가 자동화를 이제 자동에서 살아남으려고 선택으로 갔다가 다시 자동화, 에너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자동으로 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거, 산책하는 거, 뭐 신호등 보고 건너는 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신호등 오면 바로 그냥 건너는 거. 운전하다가 뭐 잡생하면서 운전하잖아요. 이 다 자동화돼서 그런 거예요. 예. 자극이 있으면 생각, 감정, 판단, 좋고, 나쁨, 이게 다시 자동화됐다. 에너지를 아끼려고. 예. 뭐,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고. 예,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건 과거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사와 자동화는 다릅니다. 반사는 교정이 안 됩니다. 뭐 수행해가지고 교정할 수 있다고 해. 우리 무릎을 탁 치면은 물이 탁 튀어나오잖아. 그거 수행한다고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사는 못 고쳐요.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나면 뭐 위산이 확 분비되는 거. 그거 반사라고요. 그거 뭐 수행하면 뭐 나오지 마라 한다고 안 나옵니까? 그건 대도 안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사는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화는 고칠 수 있습니다. 습관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걸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 건 아니에요. 자동화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습을 고친다라고 하잖아요. 이걸 고치려고, 이 자동화된 걸 고치려고 지금 마음 공부하는 겁니다.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반사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반사 고치려고. 반사는 못 고칩니다. 그거는. 이 자동화된 거.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이제 눈치채셨어야 돼. 이 자동화가 생존에 유리했거든요. 왜? 에너지를 아끼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런데 이 자동화가 다시 우리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게 감옥이 된 겁니다. 생각과 감정의 자동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고,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고, 생각이 마음대로 안 되고, 감정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게 감정의 감옥이고 생각의 감옥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습관, 간섭, 자동화된 것을 따라 기억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겁니다. 말로는 맨날 이야기해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 그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건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는데 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봐요. 보고 싶다고 보아집니까? 네. 그래서 생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생각과 감정에 터치를 해서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자동화가 이제 우리를 위협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 이야기했죠? 내 가소성이 목숨을 건 도박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내 가소성이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이게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습니다. 스스로 생각과 감정의 자유자재를 잃어버렸습니다.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생각이 납니다. 안 슬프고 싶은데 슬퍼요. 화 안 내고 싶은데 화가 나요. 예민 안 하고 싶은데 무지 예민해요. 이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를 지금 좀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소성으로 진화하면서 살아나려고 진화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좀먹고 죽어가고 있다고요. 이게 생명을 건, 생존을 건 도박이었다고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 이게 없어져야 돼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감정과 생각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무념이라고 한다고요. 이걸 무심이라고 부른다고요.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롭다 이겁니다. 이래야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생각과 감정에 덫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생각과 감정이 없어지고 무심이 되고 무념이 된다고 하니까 진짜 생각 감정이 없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니라고. 그거 진짜 생각이 없으면 뭐다고? 치매입니다. 치매. 진짜 감정이 없으면 그건 병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이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다 사라지면 살 수가 없다고요. 조현병이나 치매, 뇌졸중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음 공부에서 최고하는 것은 무념, 생각을 다 없애는 게 아니고요.
생각과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 매이지 않는 것, 과거의 업색에서 매이지 않는 것, 과거의 무의식적 기억에서 매이지 않는 것, 매이지 않고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상태입니다. 자유자재로 쓰는 상태라고. 바가바드 기타 알죠? 바가바드 기타. 인도의 뭐 고대 3대 경전 중에 하나죠.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감정을 지배하는 자 신이 될 것이다. 이 바가바드 기타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뭐 내각으로 통해서 알은 건 아니겠지. 깨달았겠죠. 감정을 지배하는 자가 신이 된다고요. 감정에서 생각이 생겨난다고. 감정의 핵심이라고. 어떻게 자동성을 타파하고 생각과 감정의 주인이 되느냐 말입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은 감정의 노예잖아요. 노예. 이 브레인이 종이 아니고 뇌의 주인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불교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원리, 이걸 깨닫고 업식, 아레아식이라고 하죠. 아레아식 불교에서는 그게 좀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에 저장된 기억,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말이야. 유리하냐, 불리하냐, 좋냐, 나쁘냐, 이거 벗어나는 것.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념이고 무심이라고. 옳고, 나쁘고, 좋고, 뭐, 유리하고, 불리하고, 뭐, 이런 거, 이거 갇혀있잖아. 이거에 벗어나는 것 말이에요. 그 원각형에 그 좋은 말이 있더라고. 증, 미워할 정자에 사랑할 애자. 정예가 없으면 구경각이다. 최고의 부처의 경지다. 정예가 없으면.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정예가 없다. 좋아하고, 미워하고, 좋아하는 게 없으면, 뭐, 감정이 없는 걸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뭐,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그런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도 많아요. 그게 구경각 아니잖아요. 이 김성실 교수라는 분이 계시더라고. 제가 유튜브 이제 강연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더라고.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다. 뭐, 불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하여튼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 생각의 자동성에서 완전히 다 벗어나는 것. 그걸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불교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 원리를 아는 거 있잖아요. 이 원리를 딱 아는 거. 이거 딱 아는 거. 이게 견성이에요. 견성. 견성한다고, 안다고, 뭐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도, 견성을 해도 이 자동성 바꾸는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그게 이제 보림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부르는 거 없더라고. 그래서 이 수행을 계속해서 완전히 자동적 생각에서 벗어난 상태. 그게 이제 깨달음의 상태, 최고의 구경각,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뭐 서가모니 부처도 완전히 깨달음을 얻었는데 뭐 생각이 다 없어지지 않으셨잖아. 좋고 나쁘게 없어지지 않고 뭐 감정이 다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게 벗어나기 훈련. 이건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무엇이든지 정해진 것이 없다. 생각과 감정. 이게 자동적으로 말이야 돌아가는 거고 이게 막 고정된 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감정과 자아가 모인 게 감정과 생각이 모인 게 자아잖아. 자아. 자아는 이야기 덩어리라니까요. 생각과 감정의 덩어리가 자아인데 감정과 생각이 정해진 바가 없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자아가 고정된 바가 없는 거예요. 자아가 정해진 바가 없다고요. 그때그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과 감정이 자동적으로 고정된 것이 벗어나면 그때그때 나타났다고 사라진다고. 이게 자유자재 아닙니까? 자유자재. 그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생각이 자유자재가 되니 세상도 삶도 자유자재더라. 안다. 생각이 자유자재가 되니 세상도 삶도 자유자재더라. 제일 첫 시간에 했는 이야기와 이제 연결됩니다. 이 마지막에 이제 끝납니다. 끝나는 이게 결국은 제일 첫 시간에 했는 이야기와 뭔가 같이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뭐 아무튼 간에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더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 생각의 자동성에 갇혀있거든. 그래서
불교는 뭐 서로서로 인정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누가 뭐 탁 하면 또 그쪽에서 에이 그거 틀렸다 또 서로서로 상대방이 잘못됐다 아직 뭐 깨달음이 멀었다 이래가지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서로서로 좀 잘못됐다 그러더라고. 뭐 하여튼 간에 뭐 웃기더라고요. 이거를 예수는 옛자는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자,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를 딱 느끼셔야 된다고.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이 핵심이라 그랬죠. 머리로 이야기하는 감정이 와야 돼. 감정으로 딱 마음에 와닿아야 된다고. 와야 되면 머리는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감정으로 와야 되는데 이 불교 철학이나 불교 사상 뭐 이런 것만 맨날 보고 있으니까 뭐 됩니까? 머리로만 아는 거죠. 뭐. 기독교 하시는 분들도 맨날 뭐 기독교 해석서 막 이런 거 하니까 그만 보셔야 돼. 일반 여러분들도 뭐 심리학이나 자기개발서 좀 그만 보셔야 돼. 좀 이런 게 가슴에 와닿을 때까지 좀 열심히 좀 이해가 안 되면 좀 반복해서라도 들어보라고요. 그래 아하 이게 와야 돼. 그죠? 이걸 뭐 들어보라고 한다 해가지고 뭐 이대로 하라는 거, 제 말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 말대로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머리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맞으니까 이대로 하라. 이게 뭐 그 머리로 생각해가 실증해봐야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내보다 더 똑똑한 불경이나 성경 보지 말고 뭡니까? 이걸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열린 마음을 받아들이면 자기만의 뭐가 있다고요. 그게 딱 느껴진다고요. 자기만의 알을 만들어라 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내 자동성을 끌어내고 주인이 되는 법, 이제 사례별로 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민한 사람 있잖아요. 예민한 사람, 그 다음에 잘 상처받는 사람. 이 사람도 자동성의 생각이 고리에 갇혀, 감정이 고리에 갇혀. 누가 뭘 하면 뭐 예민하고, 뭘 하면 상처받고, 이게 자동적으로 돌아가요. 본인이 안 받으니까도 상처를 계속 잘 받아. 이 자동성, 이 생각과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요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에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하면 또 훨씬 더 좀 수월하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전체 긴 여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